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험재테크 박종주입니다. 네, 핑크보이 보험쟁이 송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지금 밖에 비가 오네요. 네. 야,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바람도 막 진짜 바람은 안 불어요. 겨울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제 냄새가 나요? 네, 겨울 냄새 몰라요? 그건 어떤 냄새죠? 공기가 이루 말할 수 없겠는데 어떤 냄새? 저는 개인적으로 다 겨울 냄새를 좋아하는데 네. 근데 겨울은 냄새가 좀 있어. 그러니까 뭐 어떤 냄새냐고요? 지금 비가 오는데 네.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가족들이 생각이 나. 가족들. 와이프가 생각이 나. 왜 비가 오면 와이프가 생각날까요? 슬퍼요? 비가 오지 않아도 항상 생각이 나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혹시 이 영상을 지혜 씨가 보고 있나요? 영상 편지 한번 해주시죠. 부끄럽네요. 비가 오면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우리 송팀은. 저는 이제 비가 오면 생각나는 막걸리가 생각이 나죠? 자, 오늘의 주제는 네. 고객과 보험 설계사 서로 윈윈이 가능할까요? 라는 주제입니다. 윈윈. 윈윈이 가능할까? 윈윈이 뭐죠? 서로 간에 이득이 있으면 그게 윈윈 아닌가요? 그렇죠. 저희는 고객한테 계약을 받는 일이고 고객은 이제 저희한테 계약을 해주는 일이고 그렇죠. 일단 설계사 입장에서는 계약을 받으니 소득이 창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사는 일단 윈이네요. 그렇네요. 네, 계약을 받으면 그렇죠. 그러면 고객들은 어떤 부분이 윈일까요? 박 팀장님?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문가를 만나는 것 아닙니까? 설계사들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니까 그렇죠. 이 전문가들을 만나서 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보험을 보장 분석을 받고 잘 들어져 있다면 잘 들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받겠죠. 설명을 안 받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청구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은 보장 분석을 해서 보험료가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혹여 보험료가 줄어들지 않더라도 본인의 보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는 또 금전적인 부분과 별개로도 윈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보험이나 상품이 또 이런 장기 상품이다 보니까 그렇죠. 중간중간에 이제 저희 같은 설계사들이 피드백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네, 맞죠. 분명 존재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뭐 3년 내지 5년 정도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자동차는 내가 운전하다 보면 뭔지 알잖아. 요즘 자동차들은 좋은 게 기계에서 자체적으로 고장난 것도 알려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좋아버려. 그러니까요. 그리고 타다 보면은 느낌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카센터를 가거나 이렇게 하지만 보험은 누가 직접 사람이 와서 봐주지 않는 이상 요즘에는 이제 그래도 시스템이 좋아서 뭐 토스라든지 여러 뭐 금융상품들 보면 본인의 어떤 보험들을 분석할 수 있게 하지만 고객님들 입장에서 그걸 보고 사실 이렇다 저렇다 하기가 어려워요. 보험은 사실. 그렇죠.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 타먹어보지 그렇죠. 않으면 10년 낸들 이게 뭐야. 잘 모르죠. 어떤 보장이 있었는지도 사실 까먹어버리죠. 그렇죠. 어제 있던 일도 생각이 안 나는 판국에.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아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주기적으로 점검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보험은 제가 이제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처음하고 지금하고 보장되는 담보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운전자 보험 쉽게 하나 얘기하자면은 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한도가 올라간다든지 벌금이 뭐 올라간다든지 이런 특약들이나 어떤 그 보장 내용들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통해서라도 비용 부담이 덜 된다면 업셀링을 해주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피드백이 필요하죠. 2대 혈관 질환 같은 경우도 뭐 뇌출혈이었다. 근데 지금은 뇌졸중을 넘어서 뇌혈관 질환, 뭐 허혈성 심장 질환, 심장 질환 이렇게 또 많이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또 업셀링을 하고 또 보장을 알아가는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중간에 점검을 하다 보면 해지할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그러면 상황이 손해는 뭐죠?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다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보험을 가입함에 있어서 마지노선이 저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아직 젊고 건강해. 그리고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능력이 돼. 경제활동을 계속 한다는 소리죠. 네네. 그러면 저는 신상품이 나오거나 새로운 담보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가입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이면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다면 그렇죠. 가입하는 게 좋겠죠? 내가 건강하다면 약도 안 보장이 먹고 좋으니까. 근데 내가 약도 먹고 있어. 근데 또 뭐 수술도 했었어. 네. 그리고 또 아파. 또 금전적으로 어렵거나 그리고 경제적으로. 경제적 상황이 좀 어려워. 네. 그렇다면 뭐 추가적으로 가입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기존에 있는 것들에서 최대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제가 도와주는 부분이 있어야죠. 흔히 제가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지인 부모님 네네. 사례인데 이상
유사함.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약 뭐 10년 전 이렇게 가입할 때는 일반암 가입 금액의 10% 내지 그렇죠. 20%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2천만 원 정도 일반암을 가지고 있으면 유사암 200만 걸려도 200만 원밖에 음. 이제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유방암이라든지 이런 것은 뭐 20%라고 해서 400만 원 받았는데 그렇죠. 당시에 이제 그래서 너무 금액이 적게 이제 적죠. 청구된 사례들이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만약에 새로 가입을 했다면 갱신형 상품이라면은 크게 뭐 부담되지 않는 금액 그렇죠. 가지고 업del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조금 안타까웠던 거죠. 네.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네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기준에 마지노선을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객분들한테도 전달하는 부분이고. 저희 상담 과정에서 뭐 충분히 고객님들하고 그런 대화를 통해서 조정해야 될 부분들이 간혹 생기잖아요. 그렇죠. 많이 생기죠. 해지가 능사가 아니라고 저번에도 말했지만 뭐 배서하는 부분이라든지 감행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훨씬 더 좋게끔 업그레이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고객과 서로 윈윈하는 컨설팅을 하고 계세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이 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실은 제 주변 지인 설계사한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양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냐. 근데 그 지인이 양심적으로. 네, 양심적으로 내가 진짜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저는 좀 그렇게 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눈탱이 밟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지인이 저한테 얘기했던 내용이 있는 그대로 얘기 드리면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기 어렵다. 그렇죠. 욕심이 나죠. 네.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일을 해보면서 느낀 게 충분히 내가 이 업을 통해서 큰 욕심이 아니라면은 이 고객과 나와 충분히 윈윈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지금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예를 들면은 한 고객을 만나러 가서 이 고객이 보장 분석을 했는데 리모델링 할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경력이 있다든지 뭐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서 더 가성비가 좋게끔 가입할 수 없다라든지 그렇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요? 네. 당황하신 것 같네요. 네. 사실 그런 경우가 없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는데 이제 이 정도면은 경제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때 더 어떻게 조정하기 어렵다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러면 일단 진행을 한번 해봅니다. 네. 진행을 해봐서 방금 양심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난 이게 안 되면 안 돼, 저도. 이게 사실 저희가 빡빡 우겨서 새로 신계약을 창출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죠. 근데 기존 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거와 똑같거나 손해를 본다면 저는 이 양심이 찔려갖고 안 돼요. 네, 그렇게 안 하게 되죠. 자, 그럼 양심의 기준이란?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저희도 어차피 장사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눈탱이 맞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예를 들면 이 설계사 저 설계사 요 설계사 만나보지 않더라도 이 설계사가 설계하거나 얘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내가 눈탱이 맞고 있지 않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저는 충분히 전달해드리거든요. 진심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린다. 네. 그리고 사실 장사꾼이라는 게 비싼 거 팔면 많이 남지.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저희가 설계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마지노선까지 보험료를 다운시키죠. 그렇죠. 내릴 수 있을 만큼 내릴 수 있잖아요. 네, 많이 내리려고. 올리는 데는 한계가 없어. 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단 말이야. 저희는 거의 그 수준까지 내리면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최소한이다. 저는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다 생각해요.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 똑같은 상황에 내가 처해 있다면 내가 이거를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겠는가를 많이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저희 부모님 세대를 컨설팅 한다고 한다면 저희 부모님을 내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이렇게 할 건지 또 내 또래 친구들이라면 내가 만약에 이 상황이라면 이렇게 하겠는지 그거를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내가 했을 때 이게 아니다. 나는 조금 이렇게 안 할 것 같다. 그러면 잘 안 떨어지게 되는 거. 그리고 방금도 상담을 하고 왔는데 저희가 보장 내역에 대한 어떤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 드려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고객님들도 제일 처음에 보는 게 뭐죠? 보험료 부분부터 봐요. 그렇죠. 보험료를 보죠. 네, 아무리 좋은 것도 보험료가 비싸면 그래서 얼마야? 이렇게. 바로 벽부터 쳐버리거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 걸릴래 안 걸릴 수가 없죠. 제일 먼저는 어느 정도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정보 파악이 들어가는 네, 거죠. 맞아요. 서로 공감을 해야 된다는 말이세요? 공감을 많이 해야죠. 또 질문도 많이 하고 그 고객님에 대해 정보 파악이 충분히 돼야 바른 컨설팅이 되고 후에 그렇게 해야 나중에 욕 안 먹죠. 정말 합리적이어야 돼.
합리적이어야 되고 정말 이해가 돼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보험료가 싼 게 또 절대적으로 좋다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저희가. 그렇죠. 어떠세요 오늘 주제 이야기해보니까? 저는 나쁘지 않은 주제인 것 같아요. 설계사와 고객이 위위는 할 수 있구나. 이 그렇죠. 보험이라는 상품을 전제 조건에 깔고 서로 간에 이런 서비스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드리겠습니다. 서비스죠. 그렇죠. 저희도 서비스업이니까. 그래도 소득이 생겨야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당연한 일이죠. 네. 당연한 서로 얘기죠. 윈윈하다가 소득이 감소하게 될 경우에 이때 양마의 유혹이 들어오죠. 양심을 팔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관리자들이 또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죠. 잡아줘야 되니까. 네. 우리는 양심적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공감이 되네요. 현실과 이상은 구분해야 되잖아요. 네, 맞죠. 그렇죠. 그 근데 기회에 썼을 때는 지금 저의 어떤 신념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이렇게 해야 장기적으로든 앞으로든 계속 이 일을 롱런할 수 있다 생각해요. 먹고 해야 사는데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롱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하면 진심이 이제 전달이 되겠죠, 고객들한테. 고객들이 소개를 해주잖아요, 이렇게. 고객에게 진심이 안 전달되면 소개가 안 나오겠지. 고객에게 진심이 전달돼. 송 팀장에게 양심이란 롱런이다. 롱런이다. 왜냐면 저도 이제 내일 모레 40이고요. 네. 이제 그 좀 속된 말로 노가다판 가도 이제 받아주도 안 해. 이미 공장에서는 커트라인이야. 그러니까 얼굴이 진짜 녹아든. 저는 이제 이 업으로 일확천금 벌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네. 다만 참 저놈 잘하네. 이런 말은 듣고 싶어서 양심이란 롱런이다. 내가 이 업을 롱런이다. 계속 할 수 있는 힘이다. 자, 박 팀장에게 고객이란 아, 고객이란 귀한 손님이죠. 정말 귀한. 왜냐면 저를 살게 해주시는 분들이 고객들이잖아요. 내가 일을 하고 내 가족을 하고 모르겠다. 전부 다. 소중한 인연이다 이렇게 해라. 자,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오늘 윈윈 관련돼서 얘기했었는데 그렇죠. 어떠셨어요? 서로 간에 주제가? 득과 실이 아니 득. 사실 저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누군가가 이득을 보면 어느 누군가가 또 손해를 봅니다. 맞아요. 네. 누군가가 편하면 누군가가 또 불편하고 이게 인지상정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이제 서로 간에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싶은 그리고 찾아가고 있고 네.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굉장히 양심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네. 저도 고객님들에게 정말 좋은 상품을 제공해드리고 싶고 저 스스로도 양심적으로도 이 일에 대해서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고객님들과 이런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열심히 일을 해나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죠. 돈 많이 버는 설계사 말고 네. 인간미 넘치는 설계사를 한번 합시다. 저희는 그렇게 하잖아요. 네, 저희 그렇죠. 뭐 돈 많이 버는 설계사는 아니지만 네. 인간미가 넘치고 그렇죠. 따뜻한 오빠 같은 설계사, 형 아빠. 같은 설계사. 아빠 아닌가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은 주식회사 리츠골드에셋 보험대리점 소속이며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리츠골드에셋 대리점 소속 보험 설계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고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보험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